제가 월 평균 30만 원 정도를 책값에 쓰는데 친구가 듣더니 그러면은 한 1,000만 원은 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1,000만 원이냐 했는데 30만 원씩 3년 계산해 보니까 글쎄 1,000만 원이 넘더라고요. 내가 좋게 1,000만 원은 책값에 들이부었구나. 그래서 오늘은 장르 불문 온갖 책을 단기간에 사들이고 읽어본 사람으로서 좋은 책 고르는 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세 스텝으로 나눠봤는데 먼저 첫 번째, 예산을 편성한다 입니다. 이 스텝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분야를 막론하고 다 그렇겠지만 내가 시간도 안 쓰고 돈도 안 쓰는데 좋은 거를 기대한다? 이거는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러면 한 달 예산을 3만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무슨 책을 사면 가장 좋은가? 3만 원이면 15,000원짜리 책 2권을 살 수 있잖아요. 여기서 좋은 책 고르는 법 스텝 2입니다. 오늘 들고 가서 고전 한 권과 그냥 느낌이 좋은 책 한 권을 사시라 는 거예요. 우선 고전을 사는 이유는 고전이 물론 시간이 검증한 책이고 이 지구상에서 보편적으로 좋다고 평가받는 책이어서이기도 하지만 고전을 먼저 읽어두잖아요. 그러면 앞으로의 책 읽기 생활이 엄청나게 풍요로워집니다. 왜냐면 고전은 모든 책에서 계속해서 반복 언급이 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고전은 여러분 스테디셀러 포함이에요. 제가 최근에 이 과가람 작가님의 공부의 위로라는 책을 읽었거든요. 근데 이 책에도 고전 책들이 많이 등장해요. 예를 들면은 더블린 사람들, 수레바퀴 아래서 파우스트 이런 책이 등장하고 시인들도 등장하거든요. 에드거 앨런 포, 에밀리 디킨슨 이런 시인이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런 작품이나 작가의 이름을 하나도 모르고 본 것도 없어. 그러면은 이 책이 아무리 쉬운 언어로 쓰였다 하더라도 이 책은 그냥 나한테 어려운 책이 돼버릴 수 있어요. 계속 읽다가 턱턱 막히는 거지. 아니면은 읽긴 읽는데 100%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느끼면서 충분히 이해하면서 받아들이진 못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내가 어느 정도 이 작가나 작품의 이름 정도는 알고 있어. 그럴 때는 이 책에 읽는 깊이가 완전히 달라진다. 여러분 자기계발서에도 무조건 등장하는 고전들이 있습니다. 몇 권 뽑아왔는데 자기계발서, 실용서에 이 4권의 책이 필수로 등장해요.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명상록, 손자병법, 월든,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런 고전, 어떤 자기계발서에서는 이 4권의 책이 한 번에 등장하는 책도 본 적이 있어요. 이렇듯 고전을 먼저 알아놓으면은 이 책이라는 유니버스를 이해하고 빠져드는데 단단한 바탕이 될 거라는 거. 또 한 거는 이제 느낌이 좋은 책을 고르라고 했잖아요. 제목이 끌린다거나 아니면 표지가 예쁘다거나 그냥 궁금증을 일으키는 책이 있을 거예요. 그런 책을 사시면 돼요. 물론 나의 똥촉을 못 믿겠다거나 좀 검증된 책 보고 싶다거나 하실 수 있을 텐데 내 느낌대로 고른 책이 은근히 타율이 높습니다. 그 누가 추천한 책보다요. 저만 해도 인생책이라고 꼽는 책의 8할 정도가 그냥 제목만 보고 고른 책인 경우가 많아요. 너무 시끄러운 고독이란 소설, 그리고 아무튼 술이란 에세이가 생각나는데 이 두 책도 읽자마자 인생책 등급. 아무튼 술 읽고 제가 김원비 천재 이렇게 돼가지고 김원비 작가님의 신간 나오면 무조건 사서 보고 북토크 쫓아가고 팟캐스트 찾아서 듣고 이렇게 하게 됐거든요.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안녕은 작은 목소리로 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은 아직도 완독을 못했어요. 근데 이 책은 그냥 놓고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져. 이게 나의 마음이야 하는 그런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느낌대로 고른 책은 꼭 완독을 하지 못해도 모아놓고 보면은 내 색이랑 취향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2권. 한 권은 앞으로 책 읽기 생활의 기반이 될 고전 한 권을 고르시고 책 읽기 자체의 재미를 느끼게 해줄 끌리는 책 한 권을 골라보시라는 점. 마지막 3단계입니다. 스텝 3에서는 이렇게 한 달에 2권씩 고르는 거를 딱 1년만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6권은 좋든 싫든 무조건 완독을 해보세요. 독후감까지 쓴다면 더 좋고요. 사실 좋은 책이라는 거는 진짜 사람의 상황이나 성향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좋은 책을 고르려면 나의 책 결정권을 강화해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1년에 24권을 직접 내가 골라봤어, 사봤어. 그리고 그 중에 6권은 완독까지 해봤네 하면은 책을 고르는 힘, 책을 읽는 힘을
만약에 독후감까지 썼다면 생각하는 힘까지 길러지기 때문에 이 정도 하셨으면은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책 고르는 기준이 생길 거예요. 영민 작가님이 쓰신 당신의 포르투갈은 어떤가요? 라는 책에 나오는 문장인데 서점은 책을 사려는 사람에게 그 매력을 보여준다 라고 쓰셨거든요. 이 말에 100% 공감합니다. 저도 옛날에는 서점에 가도 진짜 내 마음을 뒤흔들 만한 어떤 혁신적인 좋은 책이 아니면 사지 않겠어 이런 마음으로 간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돈을 딱 쥐고 뭐라도 하나 건져 올래 하고서는 서점을 방문하니까 이 책방에서의 얻는 경험과 책이 주는 매력이 훨씬 증폭돼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산 짜셨잖아요. 가까운 서점에 가보시라는 거.